저희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회 정책의 주제는 우리 지역 목포의 역사 문화재 및 역사 인식 활성화 촉구 방안입니다. 문제 제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36년 짧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한국의 근대는 우리의 땅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야만 했습니다. 일제에 강요된 근대의 상처는 이렇게 아직도 전국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방 이후 일제의 흔적이 담긴 많은 건물들은 속속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36년 치욕의 역사를 지음으로써 민족의 아픔을 잊고자 함이었죠.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우리의 인식은 아픈 과거도 우리의 역사라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치욕적이기만 했던 일제의 잔재들을 오히려 우리의 땅 위에 남겨두고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요즘 많은 일제의 흔적들이 그 모습을 보존한 채 더 이상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잔상이 아닌 새로운 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목포의 실상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목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일제강점기 당시 잔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이 흔적들은 무관심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결국 목포 지역민에게도 외면받는 무용지물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흥고등학교 학생 및 목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3.3%가 목포 원도심 내에 위치하는 목포 근대 역사관의 전신이 일제강점기 당시 식민지 착취기관이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더러는 목포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대 역사관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곳 구도심의 경기 침체 문제 역시 심각한 현실입니다. 원도심의 경기 침체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96%가 압도적으로 원도심의 상권 재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즉 목포 시민의 목포시 내 유적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 정도가 매우 낮고 그와 동시에 목포 시민들이 목포시 원도심 재기의 필요성을 아주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목포 원도심을 찾아가면 일제강점기 당시 사용되었던 건물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영화 속 거리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적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는 지금 국민들의 역사적 의식이 깨어있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목포는 원도심의 근대 역사 문화재를 보존하여 지역 유적지로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목포 원도심 권역을 근대 역사지구로 개편하는 것은 국민의 역사 인식 개선은 물론 원도심 경제화 활성화 같은 눈부신 재기를 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토토토는 이러한 목포의 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대안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는 1897년 고종의 칙령으로 개항된 도시입니다. 부산이나 인천과는 달리 자주적 개항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일제의 흔적은 목포에 지금도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토토토는 일제의 흔적이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기 위해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발길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목포역에서 도보로 10여 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입니다. 현재에는 오거리 문화센터로 탈바꿈하여 각종 연극 행사나 문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100년 전에는 한국인 주거지역에 세워진 일본식 사찰로 쓰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진 역사공원입니다. 목포진은 태조실록에 그 기록이 있고 주변 지역의 병사나 행정 업무를 돕맡았을 정도로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근대 문화재를 찾아가는 도중에 발견한 역사관광 표지판입니다. 이미 시설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 목포 지점으로 현재에는 목포 근대 역사관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의 내부와 외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포 근대 역사관 본관으로 구 목포 영사관으로 활용되었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외벽에는 일제를 상징하는 우길 승전기 문양과 벚꽃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 건물 뒤쪽에는 일제가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면서 만든 방공호가 자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굴을 파는데 강제 동원돼 목포 주민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토토토는 목포 근대 역사 기행을 하면서 일제의 손길이 그대로 묻어있는 일본식 가옥들이 질비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물들이 일제의 잔재라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모든 문화재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여 도보로 걸으며 쉽게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토토토는 역사적 가치가 상당한 문화재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목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는 우리 토토토의 뜻을 호소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대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도심 관련 정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2008년 개정되어 원도심 사업과에서 입법 예고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목포시가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건물수선 보조금 및 상가 임대료 지원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 대상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라남도 유관기관 단체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의 주요 내용은 도 유관기관 유치를 위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신규 사업자와 재팬 차이나타운 입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목포시의 재정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좋지만 이에 앞서 원도심의 유입 인구를 증가시켜야만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원도심의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상권만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원도심의 재기를 위해서는 그만의 차별화된 관광사업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원도심에 방치되어 있는 근대 역사 문화재 중심의 관광 경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제의 잔재를 문화재로 유지한 사례입니다. 일제유산 논란에 휩싸였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동해남부선 송정 역사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으로 등록문화재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감정기에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수탈의 창구로 쓰였던 것 자체가 한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으며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에 그 당시의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를 보듯이 일제 잔재를 문화재로 보존하자는 주장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목포의 구 일본 영사관 역시 외색이 짙어 철거론을 일기도 했지만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라는 지역 여론이 건물을 살려낸 사례입니다. 따라서 두 번 다시 똑같은 길을 밟지 않기 위하여 부끄러운 일제감정기의 역사를 마주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타지역 역사문화 진흥 사례입니다. 우리 목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존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보존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의 문화재를 활용할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타 지역의 역사문화재 진흥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경주 역사지구. 경주는 천년의 수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명에 맞게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존재하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고도 육성법을 제정하여 문화재와 유적을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서대문 형무소는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안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그 극복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 교육의 현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건축물의 보존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토토토가 제시한 공공정책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목포에 방치되어 있는 근대 역사 문화재들을 이용하여 원도심 활성화 효과를 얻고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 지역 거주민들의 인식 확립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문화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타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어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는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목포의 자매 결연 도시는 여러 도시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외 여러 나라의 다수 도시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매 결연 도시를 통해 지역의 문화 유적지를 알리고 정기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원도심의 재기, 관광효과 창출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유치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는 스탬프 투어,
오거리 문화센터 활성화,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합니다. 첫째, 스탬프 투어는 노적봉을 시작으로 근대 역사관 1관, 2관, 심상수학교 강당, 성국기념관, 이운동 정원, 목포진 역사공원을 거쳐 오거리 문화센터로 해서 마무리되는 총 8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암살 보셨나요? 영화 암살에 나오는 등장인물 전지현 씨가 연기하는 그 일본식 배우의 집이 이 이운동 정원을 배경으로 촬영이 됐는데요. 근대 일제강점기의 건축물과 유적들을 이용한 스탬프 투어는 현재 군산과 대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목포는 프로그램 부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목포의 원더심 재기를 위해서는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관광을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오거리 문화센터를 활용하여 학교와 연계해 공연 관람과 체험학습 등으로 청소년층의 역사 인식을 일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확립과 동시에 원도심에도 이러한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 자연스레 원도심의 침체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목포의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제도란 먼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에 선택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특화 사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목포만의 근대 역사 유적을 활용하여 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유적들에 대한 역사 부족 문제, 인지 부족 문제, 홍보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식 기반형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목포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야, 찬용아. 어? 그런데 있잖아. 우리 목포가 일제강점기의 당시의 잔재들을 목포가 보존하고 또 알리는 게 혹시나 말이야 친일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에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 오히려 이러한 유적들을 통해서 두 번 다시 똑같은 길을 밟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아하. 앞에 상황극에서 보았듯이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유적들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것을 친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유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근대 역사 인식을 일깨우고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근대 유적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선 어떠한 근대 유적들이 남아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6월 5일에 목포 원도심과 유달산 일대를 답사해 보았습니다. 답사 결과 많은 근대 유적들이 원도심 곳곳에 남아있었지만 저희 외에 그 유적들을 보고 있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학교를 비롯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목포 장미꽃길 평화광장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63%의 시민들이 그 유적들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13일에서 24일에 교내 캠페인을 진행하여 학교 친구들에게 근대 유적들을 홍보했고 학교 게시판에 포스터를 부착하였습니다. 매일 자율학습 시간에는 각 반을 돌아다니며 간단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캠페인이 끝나고 나서 25일, 26일에는 관광 인구의 유입이 많은 목포의 평화광장과 장미의 거리에서 포스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관련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하며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9월 6일부터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목포에 있는 근대 유적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목포 근대 역사 기행을 권유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질적인 유적들의 활용을 위해서 목포시청 또는 문화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은 결과 총 2개의 답변을 받았고 저희는 첫째, 다양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 신설에 대해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과 두 번째, 내년 버스 노선 신설을 통해 편리한 근대 역사 문화재 관광을 이뤄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무리로 하려고 했던 인사가 있으면 마저 해주세요.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참여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또한 목포에 대해 평소에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저희가 또 보람차게 느꼈던 것은 친구들이 저희의 발표를 보고 또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가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토토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 오늘 나온 그 목포 유적 다 가봤어요. 거기에 유달산까지 가는 코스까지 참가를 해서 봤습니다. 근데 아까 그 걱정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 문화유적 일제 문화유적 그를 보존하고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에 뭐 친일 논란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게 실제 있었습니까? 네. 아까 말했던 그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동해 남부선 송정 역사 역시 아니 이 활동을 하면서 이 목포에서 활동을 하면서는 아직 그런 걸 겪지 못했지만 네. 저희가 이거를 주제를 말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한 번씩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문제점이 될 거를 아, 예.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이제 실행 계획 부분에 어떤 이제 그 일제 문화재 유산에 대한 그 시민 주민들 이런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고, 또 하나는 우리와 같이 식민지 경험을 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 그 문화재들을 어떻게 그 식민지 문화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는 있었었는지, 그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여기 목포 근대 유적들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지금 콘티를 거의 다 작성을 했고요. 이번 11월 모의고사 이후 영상 촬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나라는 조사하지 못했지만 그 가까운 군산에 있는 저희랑 거의 비슷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군산에 있는 그런 유적들은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이제 군산시는 목포시와 다르게 군산시 자체에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이제 아무래도 군산 하면은 약간 일제 유적의 잔재 이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게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군산을 이제 모범 그런 롤 모델로 삼아서 저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혹시 군산제일고등학교 저기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선진적인 유적 그 보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도움되는 말 있으면 한번. 근대 역사거리로 설정하고 시간여행 축제 등 같은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최근 TV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인기가 돼서 이제 그런 이제 시청이랑 지자체 같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아, 네. 네. 또 질문, 네. 예, 혹시 그 각종 그 일제 유적에 관련돼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현재 상황에? 그러니까 문화재로 현재 지정돼 있는 거요. 예, 지정돼 있는 게 있는데 그 동쪽으로 사용되었던 그 건물이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네. 거기 원고곳. 거기만 되어 있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조사한 곳은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에요?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도? 네, 저기 스탬프 투어에서 그 유적지를 이렇게 다 둘러보는, 다른 데도 가면 이제 역사가 많은 곳은 그런 곳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투어가 하고 다 돌면 상품을 준다 정도까지만 있는데, 사실 유적지잖아요. 네. 거기 가서 그냥 둘러본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아픈 역사에 관련돼서는 이 운영에 관련된 방안이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구 목포 영사관으로 쓰였던 건물을 가면 실제로 그 옛날 그 한복이나 태극기를 들고 직접 유관순 죄송합니다. 유관순이 되어 독립 운동을 하는 그런 체험도 마련되어 있고요. 가면 안내 관광판이나 표지판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학습에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너무 아쉬워서 지금 이걸 하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지자체인 목포시청하고만 지금 계속 말씀들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과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유산 유적들을 찾고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시청에게 말하지 않아도 시청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저도 사실 이 유적들 다 가봤는데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가서는 그 의미를 알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시청 말고 아까 이제 그 역사 교육의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교육청이나 또는 관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한국관광공사나 또는 철도청이나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혹시 의사를 타진해 보신 적은 없으실까요? 저희가 예전에 학교에서 음악 수행평가를 그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걸로 했었는데, 당시에 학교 친구들이 오거리 문화센터를 처음 가본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측과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역 청소년들의 이제 인식이 일깨워지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의 학교나 자매 결혼 도시 다른 학교와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알려질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자매 결연 도시를 맺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도시가 있나요? 그 이미 자매 결혼을 맺은 도시와 할 생각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해외에도 있는데, 해외에는 일본 베푸시, 중국에는 연운항시, 노르웨이도 있고요. 이제 국내에는 경북 영주시,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 굉장히 많은 다수 도시와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데, 이미 맺고 있는 도시와 협력을 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학생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그 스탬프 투어 말씀하셨는데 저도 군산 살면서 그 스탬프 투어를 많이 했는데 가면은 스탬프가 막 찍는 것도 없고 막 훼손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해 대처할 방법이랑,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는 그 근처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상가가 생기거나 그러면서 번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목표에서 필요할까에 대해서. 스탬프 투어가 그 훼손 많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역시 그 시 자체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주위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애초에 그 원도심이 상권이 지금 현재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이걸 제시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거를 그 유적들을 가지고 좀 더 부흥한다면 상권들이 저절로 이렇게 부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